안녕하세요. 구면입니다. 특목 전사고 입시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준비한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인 파이널 프로그램 안내를 조금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의 체크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일단 제 기본 강의가 두각학원에도 개설됩니다만 일단은 아래 보이는 010-3757-3710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상담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지금 뭐 저희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 보고 계시고요. 저는 고입과 대입에서 주로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 등을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입에서는 뭐 매년 주요 대학에 한 200명 안팎, 고입에서는 100명 안팎 친구들과 함께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IHQ에서 얼마 전에 릴리즈된 리얼 스카이 캐슬에서도 단독 출연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먼저 안내를 좀 드리고 할게요. 저는 총 A, B, C 세 가지 파이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특목고와 전사고, 자사고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A형은 고입 면접 파이널 3회 완성입니다. 요거 일단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면접에 초점을 맞추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소서 같은 경우는 땅에 붙은 다음에 내기 때문에 뭐 아직 이 이후에도 변동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이 프로그램은 면접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토요일 오전과 오후 이렇게 시간대가 잡혀 있고 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3회 동안에 면접 수업에 집중을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예상 질문을 뽑고 그에 따른 답변 스크립트 작성한 다음에 매주 2번 정도 모의 면접 훈련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모의 면접은 제가 아니라 실제로 특목자사고를 졸업하고 지금 이제 스카이에 다니고 있는 그런 그 멘토들과 함께 하게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수업 진행 방식은 올 때 이제 그 서류로 이제 출력된 형태로 생기부 출력문과 자소서를 제출을 하고 전반부 100분 동안 이제 주요 좀 포인트 강의를 들은 다음에 후반부 약 75분 동안에는 그런 개인 면접 시간이 한 25분 정도 2번 있을 거고요. 2번 합쳐서 25분입니다. 10여 분씩 해서 그 다음에 답변 스크립트 작성하는 시간 75분 정도 되고 그다음에 수업 종료 시에는 이 스크립트를 제출하고 가면 첨삭을 해서 다음 주에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이런 이제 오픈 수업 물론 오픈 수업이라기엔 매우 적은 10명짜리 반입니다만 수업이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이제 저하고 1대1 추가 수업을 유료로 진행 가능합니다. B형은요, 이제 이거 원데이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하루 동안 그냥 쭉 리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강 권장 대상을 먼저 보시면, 우선 기존 학원에서 어딘가에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뭐 자소서 작성이나 면접 수업을 봤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무료다 보니까, 이제 좀 무료는 또 무료 티가 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좀 불안하다. 그런 경우에 한번 와서 확인 받으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디선가 뭐 면접이나 자소서 강의 듣는데, 1대1로는 피드백을 제대로 못 받는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1대1 수업을 해보고 싶다. 그러신 경우. 그다음 세 번째, 혼자서 준비해왔기 때문에, 아니면 뭐 부모님이 도와주셨거나,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불안하다. 이런 경우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원데이고 저건 5명이 되어 있는데, 5명을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별도의 공간, 각각 1인실에 학생들이 나눠 앉고, 저랑 멘토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진행하는 수업이 됩니다. 그래서 1대1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수업 진행 절차는, 일단 일정은 12월 5일 일요일, 4일이죠. 죄송합니다. 4일 일요일. 그다음에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3시간반씩 진행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저한테 좀 문자나 수강 신청 해주시면 장소나 이런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예정은 수강 신청하고 자소서를 초안을 제출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일단 본인이 어쨌든 뭐 주기 되든 밥이 되든 완성된 자소서가 있어야겠죠. 그걸 제출을 하고 전날 오후 2시까지 그다음에 수업 시작 10분 전에 와서 전용 상담실 배정을 받고요. 입시용 생기부 제출해야 됩니다. 입시용 생기부라는 것은 이제 아예 출력될 때부터 본인이 지망한 학교 유형으로 이제 블라인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수업 진행은 저랑 자소서 전담하는 멘토, 면접 전담 멘토 셋이서 돌아가면서 들어갈 거고요. 아마 한 15분 정도씩 계속 로테이션 돌아가고 3명 보고 한 번 쉬고 3명 보고 한 번 이제 준비 시간 갖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역시 이제 종료할 때 요 자소서 초안이나 스크립트 제출하면 일주일 내에 메일로 피드백을 줄 거고요. 역시 추가 수업을 원할 경우에는 강사인 저와 1대1 수업이 진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건 5명, 한 타임에 5명만 못 받지만 사실상 1대1 형태로 개별 룸에서 진행될 형태고
왼쪽 것은 이제 강의는 집체로 하고, 물론 1대1 개인 면접은 프라이빗 시켜야 되니까 따로 할 겁니다. 이렇게 A, B 두 유형이 있으니까요. 필요한 쪽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 뭐 장소는 이제 왼쪽 A는 두각학원이고, 오른쪽 B는 A 프로 아카데미입니다만, 일단 다 제가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 C형이 있습니다. C형은 이제 저랑 1대1로 하는 수업이고요. 뭐 조교 있어요 없어요? 자꾸 궁금해 하시는데 90분 동안 저랑 단둘이 혹은 이제 뭐 원하시면 부모님이 함께 하시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자소서는 90분 기준 두 번, 면접은 두 번 해서 이제 총 네 번 정도로 이제 요거 풀 코스로 끝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개인 상황에 따라서 나 일단 자소서 썼으니까 한 번만 봐주면 좋겠다. 면접 뭐 나름 준비됐으니까 한 번만 봐주면 좋겠다. 이런 경우는 한 번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단 네 번으로 간다는 전제에서 자소서 1차 시에서는 아이템 선정 및 줄거리 잡기를 할 거고요. 자소서 2차 시 때에는 당연히 완성을 해야겠죠. 그죠? 스토리 완성을 걸려서 맞추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면접으로 가서는 기본 질문, 그러니까 개인 서류에 관계없이 면접장에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질문에 대한 연습, 그다음에 이제 생기부 예상 질문 추출할 거고 1차 시 때는, 2차 시 때는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만들어 오면 그걸 이제 약간 피드백을 해주고 실전 면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면접에서 자꾸 태도적인 측면, 테크니컬한 측면들 되게 걱정들 하시는데 사실 그보다는 본인만의 답을 잘하는 콘텐츠면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예약 가능 시간입니다. 제가 이번 주 일단 내일 금요일 정도까지는 고3들 면접이 또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시간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사고 자소고 각 학교에 따라서 일정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만약 자소서도 네 번을 가실 거면 좀 빨리 신청을 주셔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일정으로 해서 총 2주 정도 걸리니까요. 그런 식으로 일정을 맞춰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지금 자소서들 아직 걱정들 하시거나 써놓고도 좀 불안해하실 텐데 간단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입 자소서는 일단 요거는 이제 그 특목고와 전사고 기준 말씀드려요. 했을 때 이제 보통 공부한 이야기, 자기주도 학습이라 그러죠. 그 활동들에 대해서 뭐 어떤 특정한 과목 공부한 얘기, 혹은 심화 프로젝트 관련된 거, 흔히 말하는 발표나 보고서죠. 그런 거 두세 개로 자기주도 학습 800자, 혹은 뭐 700자인 것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원 동기와 이제 학업 계획에 대해서 대략 400자 정도, 뭐 350자 엄밀하게 말하면 근데 그 정도. 그다음에 인성에 대해서 또한 뭐 350, 400자 정도 보통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근데 글자 수를 좀 배분을 적어 놓은 학교도 있고 그냥 이제 완전히 프리하게 풀어놓은 학교도 있어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 정도 아이템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예비 아이템으로 독서 정도 하나를 해서 자소서를 작성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별 아이템들은 다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스토리텔링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에피소드, 그다음에 프로세스, 체인지의 단계로 스토리텔링을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이 정도로 구성이 되고요. 요건 이제 개별학교 것들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뭐 이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최근에 좀 많이 엄격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 이거 뭐 살펴보시면 되는 거 제가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고요. 그래서 뭐 학교별로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은 형식은 조금씩 다른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주도 학습에서 교과목이나 심화 탐구, 그다음에 지원 동기화 계획, 인성 이런 구성을 갖는다는 것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도 보시면 2번, 3번 분류해놓긴 했는데 결국 동기화 계획이죠. 하나고와 관련돼서 그다음에 인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하나고 같은 경우는 글자 수 안배가 없죠. 그냥 그래서 상당히 좀 자유롭게 학생이 쓰는 편이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학업에 관한 내용들이 보통 800자 이상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이제 여기 외대보고인데요. 여기도 이제 글자 수 안배 따로 오는데 질문 두 개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앞에 여기 학습 계획을 세우고 과정과 느낀 점 이게 이제 자기주도 학습 경험이고요. 동기 계획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 문항 나와 있죠. 이렇게 구성이 되고 요 1500자라는 게 이제 대입이랑 조금 다른 게 띄어쓰기 제외이기 때문에 만약 이제 실제로 띄어쓰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1800에서 1800, 뭐 1900자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글자 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라라고 좀 얘기한 중 경우도 있는데 뭐 요거는 이제 지원 요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좀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좀 보시면요. 조금 여기서 표시를 해볼까요? 그러면 자, 이 문제가 종합 선물 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는 지금 여기 보시는 샘플은
저희가 발표나 보고서 활동을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는 심한 탐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광범위한 의미로 이 발표나 보고서 한 걸 할 때는 여섯 가지입니다. 제목, 이걸 하게 된 동기와 계기,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리서치가 들어가죠. 뭐 실험인 경우에 또 실험 보고서일 수도 있겠다. 그럼 어떤 조사나 혹은 실험의 대상과 방법. 네 번째는 결론과 결과가 있겠죠. 다섯 번째는 의미. 이거와 근데 마시고 잘 구별할 차별성입니다. 비슷한 이전 연구가 뭐가 다른가? 새로운 게 something new가 뭐가 있나 이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영향과 변화. 본인에게 결국 이 6번을 말하기 위해 앞에 것들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발표나 보고서류를 쓰시는 그래서 요 여섯 가지 요소가 들어가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건 샘플은 충분히 보셨을 것 같아서 다음 넘어가고요. 네, 요건 이제 수학에서 자기 주도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냐 얘기인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특정 교과목을 공부한 걸 쓸 수도 있죠. 자, 그 경우에는 구성을 하실 때요. 자, 이거는 반대쪽에 쓰겠습니다. 또 요거는 아까 제가 스토리텔링의 이제 교과 버전인데 특정 교과 역량을 향상시킨 경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보통 이 과목을 열심히 하게 된 동기와 계기 맞았네요. 두 번째, 공부한 과정과 방법. 세 번째는 그에 따른 성과, 성취. 그러니까 똑같은 스토리텔링인데 이 부분이 이제 에피소드에 해당하는 거고요. 어떤 사건이 보통 있죠? 뭐 흑역사를 썼던가 이런 것들. 이 부분이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것이고 마지막 이 부분이 체인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특정 과목으로 맞췄을 때는 끌고 간다. 는 거였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좀 그다음 이건 이제 수학 공부하던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친구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는 식으로 했다는 내용이 밑줄 부분에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밑에는 또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런 샘플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학생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아이템은 좀 디테일하게 쓰는 게 중요하지 이것저것 쓰게 되면 내용도 분산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좀 산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저는 이 샘플에서는 개인적으로 수학 얘기로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어 공부한 얘기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실제로는 첨삭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쓰게 되면 릴던던스가 굉장히 많아요. 잉여 부분이. 근데 이게 글자 수의 압박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대략 한 350자에서 400자 정도의 원아이템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딱 떨어지도록 공기, 계기, 과정 방법, 성과, 성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샘플 이제 첨삭되는 내용도 보셨고요. 요건 이제 화학 공부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무슨 과목 공부하는 얘기 써라 그러면 뭐 그냥 열심히 해지 별게 있나요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개념 하나 잡는 방법도 있죠. 특정 챕터나 내가 어떤 개념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러저러하게 했더니 그게 이해도 되고 해결됐어요. 이런 스토리 라인을 잡으시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건 안 좋은 샘플로 많이 얘기를 해요. 앞에 보면 뭐 책 읽은 얘기, 뒤에는 동아리 한 얘기, 또 마지막엔 또 형사 미성년, 또 무슨 법. 이거 저거 그거 했어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거 하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대충 이거 저거 했어요 정도는 생기부에 보통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에서는 알 수 없는 그 이면에 between the lines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과학탐구 발표를 하면서 뒤에 독서로 끌고 가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동아리에서 뭐 동아리반 얘기, 영화본 얘기를 하다가 근대 엔지니어의 탄생으로 간 이야기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 실제로 실험한 얘기를 이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사실 요거는 조금 이제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이 있는데 학생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특히 코로나 3년이었기 때문에 이런 실험들이 잘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아마 영재원이나 약간 사교육에서 한 것 같은데 그런 걸 이제 밀어넣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입 자소서에는 네, 이걸 본인이 면접 때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면 자소서에 넣는 것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큽니다. 자, 그럼 실험 보고서. 여기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생이 하는 실험은 이런 게 적당한 것 같아요. 뭐 실험군 대조군도 있고 집에 있는 활조를 가지고 하는 거고 내용도 봤을 때도 그래서 꼭 어렵고 좀 난해한 실험을 할 필요 없다 말씀드려요. 자, 과학 동아리 했던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리서치 했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뒤에 보시는 것처럼 어느 고등학교 가겠다는 것도 좀 조사한 게 좀 드러나 있죠.
자, 다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2번으로 가는 건 이건 좀 지울게요. 자, 2번은 동기화 계획인데요. 뭐 동기화 계획에 들어갈 건 사실은 조금은 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갈 건데 우선 자, 동기에는 일단 두 개가 들어갈 필요 있거든요. 만일에 이제 어떤 외고 같은 경우에 어떤 학과를 전공을 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계열이나. 그런 경우에 이제 왜 그걸 하는지 정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것보다 이제 어쨌든 대체로 왜 이 학교인지 꼭 써줘야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뭐 애들이 보통 인재상 뭐 권학 이념 이런 거 하는데 뭐 사실 블라인드는 보면 잘 구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특히 뭐 같은 국제고나 같은 외고인데 뭐 이렇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저는 통용하는 기준으로 일단 롤모델. 내가 누구누구처럼 되고 싶은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이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지금 보시고 있는 사실 샘플이 거기에 나와 있죠. 두 번째는 어떤 세부적인 프로그램. 뭐 여기 동아리 같은 거 들어갈 수 있고요. 특정 프로그램 같은 거. 세 번째는 그 학교의 실적. 아무래도 진학 실적이겠죠. 나는 뭐 의대를 가고 싶은데 여기서 의대를 잘 가요. 좀 노골적이지만 아니 이런 진학 실적의 평판. 이건 좀 OR입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이 학교로 오려는 이유를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권학 이념 인재상은 너무 겹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전공이나 계열이 있는 학교는 요거까지 써주셔야겠죠. 그래서 좀 첫 번째 롤 모델로 되어 있는 거 좀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특정 동아리 연구가 뭐죠. 이 학교에는 이런 동아리에서 두 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 언급하는 다음 진로 연관성. 요거는 뭐 마침 요 해에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외고가 국제기구를 많이 갔어요. 되게 그렇게 잡은 거. 진학 실적이나 아니면 진로 계획과의 좀 관련성을 잡는 거죠.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뭐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 약간 고전적으로 쓰는 건데 그다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얘는 좀 보류해 주시고요. 다음 진로 특강을 내가 뭐를 들었는데 뭐 그런 사람이 이런 관련 있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학교 프로그램. 그래서 뭐 ARC, AP 나오는 거면 뭐 사실은 이제 외대부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언급하는 방법도 있고요. IB 프로그램은 사실은 뭐 사실은 지금 전국적으로는 두 군데 정도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또 학교 특성을 나름대로 찾아서 이렇게 언급해주면 좋아하겠죠. 자, 다음 인성문항으로 가겠습니다. 인성문항은 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이 보통 질문 중에 필수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 신경 쓰시면 좋겠고요. 일단 뭐 정리를 조금 하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여기 일단 크게 큰 카테고리가 세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이거부터 할까? 협력, 갈등 관리라는 키워드를 잡아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요. 이건 구체적인 갈등 해결입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을 적어주고 여기에 대한 본인의 솔루션과 노력을 쓴 다음에 어떻게 이것이 협력적인 상황으로 바뀌었다. 이런 플로우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려 나눔인데요. 이건 저희가 보통 타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무엇을 해줬더니 어떻게 도움이 되더라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뭐 관계 지향성과 규칙 준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별로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이유는 뭐 다른 건 아니고 그렇게 재밌는 스토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자, 규칙 준수죠. 요거는 뭐 굳이 다른 걸로 써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짧게 짧게 200자, 200자 쓰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그런 스토리라인이 잘 안 잡히기 때문에 그냥 하나 아이템을 한 350자 정도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방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친구 좋아요 드리기. 그럼 이제 뭐 배려 나눔에 해당하겠죠. 갈등 관리. 이제 갈등 관리 때 이제 그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러저러한 갈등 상황이 있었다. 근데 친구가 이렇게 하자고 했다. 그래서 열심히 따라갔더니 해결됐다. 이거는 본인의 리더십이 아니죠. 다른 친구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나의 리더십을 써야 된다. 그럼 협력. 요거 같은 경우도 뭐 우정 편지 쓰기 이런 거 되게 많이들 쓰는데 어, 차별화가 어려워요. 근데 그때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편지가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언급해주면 조금 차별화가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는 살릴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두 개예요, 그죠? 네, 뭐 동아리에서 했던 일하고 교원 문돌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것저것 쓰는 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제 프로그램 소개와 자소서 주의점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요 제일 왼쪽에 있는 제 입시 밴드, 저랑 황민호 쌤이랑 하는 밴드인데, 혹시 아직도 가입을 안 하셨으면, 이게 옛날 캡처라 이론이 적은데 지금은 1,1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가입해 주시면 뭐 지나간 설명의 영상이나 자료 같은 것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 오셔서 요 제일 왼쪽에 있는 송행김 에듀큐레이션 가입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이제 제 파이널 프로그램 12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것들은 뭐 해당 학원도 좋습니다만 일단 저한테 좀 연락을 주시면 일단은 적절한 프로그램 추천도 드리고 학생 상태를 제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연락 주시면 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